네, 그럼 이 국회 입법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본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한민국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 본회의가 입법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체이죠. 본회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최종적인 의결 기관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회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소수 몇 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논의된 거 아닙니까? 근데 본회의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의원들이 다 모여 있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전체의 얘기가 이제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징성, 이것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얘기이죠. 물론 이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 찬반 토론 가능합니다.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도 가능하고 수정안 제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한 표결, 최종적인, 그러니까 표결을 통해서 최종적인 어떤 의결이 이제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회의 심의가 입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는 사실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자, 이 본회의 심의 절차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심의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이제 상정이 되는 거죠. 본회의에. 본회의 이제 상정이 되고 나면 그 법안을 심사를 했었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자, 이 법안은 요러한 내용들을 뭐 다루고 있었고, 뭐 이렇게 심사를 했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수정을 했고 하는 등의 이제 심사 보고를 하게 되죠. 심사 보고가 이제 끝나고 나면 질의 및 토론 시간이 있게 됩니다. 전체 본회의에서. 그리고 이 질의 및 토론이 끝나게 되면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제 의결이 된다. 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표결을 통해서. 이 법안이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기 위해선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 적어도 1일이 경과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왜? 바로 그냥 심사보고서,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심사했고 이 법안 올립니다 라고 상임위원회가 얘기를 한 그 순간 그냥 바로 본회의에서 논의를 하면 되지 왜 적어도 하루 이상이 걸려야만 해요? 다른 의원들, 그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다른 의원들은 그 법안을 전혀 보지 못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다른 의원들이 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라 라고 하는 최소한의 시간, 이게 이제 하루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의원이 그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의원들, 아까 그 질의와 토론을 하는 이제 이런 찬반 토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본회의 의결로 질의와 토론이 생략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법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큰 문제 없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법안들은 본회의에서 굳이 그거 가지고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 됐고 이렇게 따지고 뭐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는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이라고 하는 이 절차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거의 생략을 시켜버린다라는 겁니다. 다만 어떤 쟁점 법안, 여야 간의 합의가 계속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계속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법안, 이런 법안에 대해서만 질의와 토론의 시간이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다음 본회의에서 위원회가 심사를 이미 다 마친 법안에 대해서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이제 제출을 하기 위해선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반 법안에 대해선 의원 30인 이상이 이제 찬성이 필요하지만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을 할 경우 50인 이상의 50명 의원의 그 이제 찬성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 본회의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볼 게 있어요. 본회의 심사 단계에서 이 아까 얘기했었던 국회법 개정안 2012년에 통과된, 그러니까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국회법 개정안에선 어떤 이 본회의 심사 단계에서 이제 한 가지 제도를 더 그 보완을 시켜줬습니다. 더 이제 추가를 했어요. 이제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무제한 토론. 본회의에서 이제 심의를 하고 있는 그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제도적 권한을 부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일종의 소수파한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수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려서 훅훅 그냥 다 통과가 돼버리면 소수파 입장에선 너무 가슴이 아픈 거 아닙니까? 그죠? 진짜 이것만큼은 막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다수는 원하지만 우리 소수의 입장에선 이건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법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에 대해서 제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거. 이게 이제 필리버스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소수파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다수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수파가 그것을 행사할, 그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행사하게 된다라면 결국 막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막혀버리는 거고 자기가 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소수의 의견도 같이 그 법안에 반영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소수파의 입장에서 본다 한다면 그 이전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어때요? 장외투쟁한다든지 막 그 국회의사당 뭐 점거를 한다든지 이런 막 그 무력과, 그러니까 이 물리력이 막 충돌하는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제도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회가 제공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라면 보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들을 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타협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에 무제한 토론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적원 3분의 1 이상이 국회의장에게 이제 서면 요구서 무제한 토론 할 겁니다. 우리 거 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그걸 제출을 하는 것과 동시에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토론 종결이 선포되기까지 회의는 이제 계속되는 거죠. 본회의장에서 그냥 계속됩니다. 일단 무제한 토론은 의원 1명당 한 번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발언을 계속 하다가 발언이 중단된 경우 해당 의원의 토론은 종결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근데 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따로 이 표결을 통해서 종결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시작이 된 무제한 토론인데 그걸 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 제적원 3분의 1 이상이 이거 토론 종결합시다 라고 동의를 해요. 그리고 나면 제적원 5분의 3이 이 토론 종결 이 동의가 이제 있고 난 이후에 전체 제적 의원의 5분의 3이 그 토론 종결합시다 라고 찬성을 하게 되면 거기서 토론 종결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좀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종료가 돼요. 회기가 종료되어도 토론은 종결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안건은 바로 그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한 번 종결된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다시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되고 그러면 무제한 토론은 그냥 자동적으로 종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며칠 뒤에 있는 다음 회기에서 그 무제한 토론을 벌였었던 그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아까 취지, 이 무제한 토론에 대한 어떤 취지, 소수의 뭐 이런 취지들이 요런 방식으로 과연 달성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 2016년 2월 테러 방지법에 대한 이제 무제한 토론이 처음 실시가 됐어요.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서 요 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 처음 실시된 무제한 토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종걸 당시 야당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시간 31분에 걸쳐서 서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무제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신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종걸 대표가 이 토론을 했고, 이 대표의 토론이 종결되고 난 이후 이제 그러니까 이제 토론이 끝나게 돼요. 회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회기에 바로 이 법이 표결에 붙여졌고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법안이, 그러니까 다수의 의지에 의해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소수도 알고 있고 소수파도 알고 있는 거고, 그 무제한 토론을 듣고 앉아 있는 다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 본회의장 안에서 뭐 12시간이 넘는 막 연설을 하고 막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시간만 지나면 어차피 이 법안은 통과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겁니까? 일종의 정치적 쇼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당시, 그러니까 이 테러 방지법에 대한 이 무제한 토론은 그러니까 소수인 야당이 반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다 본회의장에 올라가서 이제 반대를 하는 이제 그 연설들을 계속 했었던 겁니다. 근데 제20대 국회에서 이 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이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야당이 반대를 하면서 무제한 토론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 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인 여당 의원들도 발언권, 이 무제한 토론 시간에 여당 의원들도 발언권을 얻고 올라가서 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법이 왜 정당한 건지에 대해서 오랜 시간 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면. 반대하는 쪽에서, 특히 소수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제도를 사용을 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지만, 이젠 찬성하는 쪽도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위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일정 시간 안건의 통과를 지연시킬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반대하는지 거기서 올라가서 오랜 시간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반대하는지를 국민들한테 쫙 과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국회 통과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만 존재하는 그러한 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의가 이제 다 본회의 안에서 심의가 이제 다 마쳐지게 되면 법안은 표결에 붙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건이 가결되기 위한 의결 정족수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제 된다라는 거고, 찬반이 똑같게 나왔어요. 이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본회의 표결 방식은 전자표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법안에 대한 찬반 여부가 모두 공개가 돼요. 모두 공개가 돼서 최준영 의원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하는 그 기록들이 다 남아 있게 됩니다. 일반 국민들이 나중에 다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아온 법률안, 그리고 그 임명 동의안,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 대한 이 사람 찬성하느냐, 그 자리에 앉히는 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그 임명 동의안 등의 인사에 관련된 이런 안건의 경우는 무기명 투표로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투표해, 어떤 의원이 어떻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게 만든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본회의에서 이제 그 의결이 돼요. 표결로 이제 다 통과가 됩니다. 이렇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보내져요. 정부에 보내지게 되고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법으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이의가 있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어떤 측면에서 이 법안이 문제가 있다라고 내용을 이의서에 이제 적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그 법안의 그 이의서를 같이 첨부해서 국회로 돌려보냅니다. 즉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 거죠. 다시 이 법안을 논의해 다오라고 대통령이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의된 그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 법률안에 대해선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으로 이제 의결을 하게 되면 그냥 법률은, 그러니까 이제 거부권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률안은 대통령이 사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법률로 이제 확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단계를 통해서 결국 이제 본회의 심사가 마무리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